그런데 미래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안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 늙은 세포에 특정 단백질을 주입하면 마치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 버튼을 누른 것처럼 세포가 아기 때의 상태로 싹 리셋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고 일어났더니 코인이 대박나서 통장에 수천억 원이 찍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뭘 제일 먼저 하실 건가요? 람보르기니? 한강뷰 아파트? 아니면 세계 일주? 그런데요, 진짜 찐 코인 부자들의 쇼핑 목록은 좀 다릅니다. 이 형님들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이미 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남은 거, 돈으로 절대 못 살 것 같은 걸 사려고 합니다. 바로 시간,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찾겠다. 이게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오늘은 비트코인 부자들이 왜 갑자기 불로장생에 미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기묘한 미래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 아시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천재 개발자죠.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게 있어요. 코드가 잘못되면 고치면 되잖아. 사람 몸도 똑같아. 늙는 건 자연 섭리가 아니라 그냥 고칠 수 있는 기술적 오류야. 이들은 이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거죠. 실제로 비탈릭은 2023년에 몬테네그로 해변에 주잘루라는 팝업 도시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코인 부자 형님들 200명을 불러 모아 2달 동안 합숙을 시켰죠. 거기서 뭐 했냐고요? 아침마다 다같이 차가운 바닷물에 입수하고 팔뚝엔 혈당 측정기 꽂고 밥은 브로콜리랑 렌틸콩만 씹어 먹으면서 온종일 토론만 합니다. 주제는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안 늙고 오래 살까? 이게 그냥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타다오 같은 조직이 나옵니다. 원래 신약 개발하려면 제약사가 몇천억 들여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답답하다. 우리가 직접 돈 댈게 하면서 코인으로 연구비를 모읍니다. 그리고 쥐 수명 늘리는 연구, 암 안 걸리는 두더지쥐 연구에 바로 돈을 쏴버려요. 이게 바로 탈중앙화 과학, 즉 DeSci입니다. 대학 교수님들, 연구비 따려고 서류 작업하지 말고 연구만 하세요. 돈은 우리가 코인으로 쏴드립니다. 대신 그 기술 개발되면 우리 다 같이 씁시다, 이거죠. 놀라운 건 이 비타다오가 단순한 펀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투자에 합류해서 진짜 가능성 있는 불로장생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탈릭이 판을 깔아주는 스타일이라면 직접 칼을 뽑아든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이 형님은 각오부터가 남다릅니다. 2022년에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내 코인베이스 지분의 2%를 팔아서 생명과학 연구에 몽땅 쏟아붓겠다. 이게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뉴리밋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정말 심플하면서도 무시무시합니다. 세포의 나이를 되돌리자. 우리 몸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늙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기술 중에 야마나카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다 늙은 세포에 특정 단백질을 주입하면 마치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 버튼을 누른 것처럼 세포가 아기 때의 상태로 싹 리셋된다는 겁니다. 뉴리밋은 지금 이 순간에도 AI를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약물을 섞어서 써야 암에는 안 걸리면서 세포만 젊어지게 할 수 있는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죠. 암스트롱은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노화는 10년 안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어렵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다. 즉 이들에게 늙어서 병든 뒤에 치료하는 건 하수입니다. 그냥 노화라는 질병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고수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술을 기다리기 힘들어서 당장 내 몸을 생체 실험실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해킹의 아이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입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십 가지 보충제를 털어놓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기도 하고 매일매일 내장기관의 나이를 측정합니다. 목표는 신체 나이를 18살로 되돌리는 것. 실제로 그는 회춘을 위해서 매년 20억 원 이상을 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을 거부하듯이 나는 노화를 거부한다. 둘 다 서서히 우리를 죽이는 냄비 속 개구리 같은 거니까. 코인 부자들에게 노화는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비트코인으로 방어하듯이 시간이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 기술로 방어하겠다는 거죠. 세상 모든 문제는 기술로 풀 수 있다. 이 지독한 기술 낙관주의가 이제는 죽음이라는 인류 최후의 난제까지 해결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을 수천억 쏟아부어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이 개발되기 전에 내일 당장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코인 부자들은 최후의 안전장치, 플랜 B를 준비합니다. 바로 냉동인간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할피니.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송금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가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할피니는 숨을 거두자마자 바로 냉동보존재단인 알코오로 옮겨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영하 200도의 액체질소 탱크
탱크에 넣은 거죠.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래를 방문하고 싶다. 이 전설적인 선배의 뜻을 잇기 위해 후배 부자들이 나섰습니다. 브래드 암스트롱이라는 코인 부자가 알코어 재단에 무려 500만 달러를 암호화폐로 쾌척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저 번은 나도 죽으면 냉동인간이 되겠다고 공언했고,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이자 에이다를 만든 찰스 호스킨스는 아예 미국 와이오밍주에 1,000억 원을 들여서 노화 역행 클리닉을 차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첫 번째 임상 실험 대상이 되겠다고 자처했죠.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역시 장수 연구 상금으로 거액을 기부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현재의 가치를 변질 없이 미래로 전송하는 수단이잖아요. 냉동인간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미래로 전송해 놓는 겁니다. 지금은 못 고치지만 100년 뒤 기술로는 고칠 수 있겠지. 그때까지 내 생명을 존버하겠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알코어에서 전신을 얼리는 데는 약 2억 7천만 원, 머리만 따로 보존하는 데는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같은 억만장자들도 이미 예약을 마쳤다고 하죠. 과학계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신앙이지 과학이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인 부자들에게 이건 도박이 아니라 옵션 투자입니다. 어차피 화장되거나 묻히면 확률은 제로이지만 얼려두면 0.1%라도 희망이 있다는 철저히 계산된 베팅인 셈입니다. 야, 냉동인간은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야? 몸뚱이가 무슨 소용이야? 내 정신만 살아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더 급진적인 형님들도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업로딩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 뇌를 아주 정밀하게 스캔해서 뉴런과 시냅스 같은 뇌 연결 지도를 컴퓨터로 옮기는 겁니다. 내 몸은 죽어 없어져도 내 의식은 서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물론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복제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 길게는 100년도 더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격 급한 우리 코인 형님들, 그 100년을 못 기다리고 지금 당장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VR 게임 솜니움 스페이스에는 아주 기괴한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원히 살기 모드. 여러분이 VR 게임을 즐기는 동안 시스템은 여러분의 목소리 톤, 말투, 눈동자의 움직임, 반응 속도 같은 데이터를 싹 다 수집합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죽으면 AI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아바타를 생성해냅니다. 남은 가족들은 VR 세계에 접속해서 죽은 여러분의 아바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아바타는 블록체인 위에 저장되기 때문에 게임 회사가 망해도 서버가 폭파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유령이 되어 영생하는 셈이죠. 이런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그릇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퍼스널 띵킹 체인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내 평생의 생각과 기억, 뇌신경 신호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생각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죠? 한 번 기록되면 절대 삭제되거나 위변조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나의 모든 기억과 의식 데이터는 전 세계 수만 개의 노드에 분산되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이 데이터를 AI에 넣어서 나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킬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찜찜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게 복제된 데이터 덩어리가 과연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나를 흉내내는 정교한 챗봇일 뿐일까요? 하지만 이 사이퍼펑크 형님들은 단호합니다.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다. 데이터가 본질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하고 와 진짜 세상 바뀌겠구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잠깐 찬물을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과연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가장 먼저 터져나올 문제는 뻔합니다. 바로 불평등입니다. 회춘주사, 냉동 캡슐, 가격이 얼마일까요? 처음엔 수십억, 수백억을 호가할 겁니다. 결국 슈퍼리치들만 먼저 영생을 얻겠죠. 지금까지 인류는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시황도 죽고 스티브 잡스도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미래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안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영원히 살면서 부를 무한대로 불리고, 서민은 자연사해야 하는 생물학적 신분제 사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두 번째 문제는 사회의 고인물화입니다. 놀랍게도 테크 황제 일론 머스크는 이 영생 프로젝트에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왜냐?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죽을 뿐이다. 만약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낡은 아이디어에 갇혀서 사회가 질식해버릴 것이다. 독재자가 200년을 집권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 번째는 현실의 외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실리콘밸리 부자들의 이런 불로장생 집착을 두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직도 말라리아나 결핵으로 죽는 아이들이 수억 명인데 부자들이 자기 수명 좀 늘려보겠다고 돈을 쏟아붓는 게 맞느냐는 거죠. 당장 지구온난화, 빈곤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억만장자의 수명 연장이 과연 인류 전체를 위한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소름 돋는 질문이 남습니다. 내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만든 디지털 자아, 그건 과연 나일까요? 아니면 나의 기억을 가진 복제품일까요? 육체가 사라지고 데이터만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아주 도발적인 말을 던집니다. 노화는 제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인도주의적 재앙이다. 우리 손으로 이걸 끝내야 한다. 코인으로 떼돈을 번 부자들은 이제 주잘로 같은 섬에 모여서 안 늙는 약을 연구하고 수천억을 들여서 세포를 리셋하려고 하고 정 안 되면 몸을 얼리거나 뇌를 블록체인에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죽음이라는 문제를 돈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버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의 실험은 성공할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미래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부자와 자연사해야 하는 서민으로 인류가 나뉘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금융을 바꾼 것처럼 이들이 과연 인간의 생명까지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